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입니다. 바로 그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그리고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그리고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해가지고 결국에는 세계의 세계성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손안의 것의 도구 구성틀을 결국에는 지시라고 부르는 지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이 페어바이젠이라고 하죠. 페어바이젠 지시. 지시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지시. 페어바이중. 그리고 이제 특정한 지시가 있다는 특정한 지시. 특정한 지시로서의 사용 용도를, 이건 좀 한 단계 이제 특정한 거죠. 이것을 이제 그것을 위하여 보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보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지시로서 이제 그 보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안의 것인 이 도구의 존재 성격은 사용세타라고 불러요. 사용사태. 베반트니스라고 하는 이 사용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하는 어떤 이제 그 사용 사태를 말하는 거죠. 사용을 해야 되는 사정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손안의 것의 존재는 사용 사태고요. 세계 내 존재,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존재는 사용 사태예요. 볼펜의 존재는 사용 사태고, 저의 존재는 이제 염려인 거죠. 염려. 그래서 이제 사용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펼쳐 나갈 때 세계를 설명할 때 망치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망치 굉장히 중요하죠. 망치를 가지고 이제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망치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거죠. 망치질을 해서 무언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밋이라고 하는 것은 망치를 가지고, 이게 이제 보밋이죠. 망치를 가진 거죠. 무언가를 고정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어디에? 이제, 이 보바이라고 하는 어디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어디에? 이 보바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보주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가 된 거죠. 보피어도 되겠고, 보주도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 벽을 이렇게 이제 덧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한 거죠? 폭풍우를 방비한 거죠. 폭풍우를 방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걸 이제 다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풍우를 방비하는 것을 왜 하는 거죠? 현존재가 인간이 안으로 피난하기 위한 거죠. 폭풍우가 오니까 이제 망치를 가지고 벽을 정비한 거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웅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존재가 잘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름빌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름빌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망치를 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고정해서 폭풍우를 방비하고 현존재가 그 안으로 피난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건 뭐냐면 현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현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게 이제 보름빌렌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그 때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궁극 목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결국에 뭐라는 이걸 지시라고 해요. 지시. 지시는 지시인데 뭐죠? 바로 목적적인 지시죠. 목적적인 지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시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한계선을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평에 또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거슬러 내려가는 거죠. 거슬러 내려가는 것을 의미 부여라고 해요. 배도이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가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존재가 안으로 피난해야 된다는 걸 이제 그 의미 부여하는 거죠. 현존재가 안으로 피난하기 위해서는 폭풍우를 방비해야 되는 거죠. 폭풍우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벽이 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이제 벽을 고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한편으로는 지시의 어떤 이제 그 계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의미 부여의 계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세계하고 연관이 있다.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사물들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뭐냐 하면 지시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목적의 네트워크, 그리고 의미 부여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리로 이렇게 이제 계속 목적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지평을 또 이제 세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의미 부여의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의미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의미성이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현존재는 이미 이런 유의미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형성성 이제 바로 켤 수 있고요. 컴퓨터 켜고 자동차 몰고 다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선 우선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 이 손안에 있음인 거죠. 손안에 있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고 배려하는 어떤 이제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초연하게 둘 때 눈앞에 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여기서 본 우리가 지시의 네트워크, 의미 부여의 네트워크, 그래는 목적의 네트워크,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을 이제 그 지평을 세계라고 부른다. 세계, 세계성. 그래서 이 이제 세계성이라고 하는 실존 범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사물.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주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앞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손앞에 있음으로 발전돼 간다, 손 안에 있음으로 발전돼 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게 더 이제 우선적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천적 맥락에서 실용적 맥락에서 만나는 것들을 강조하고, 하지만 이것들은 다 범주적인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존 범주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계들인 거죠. 관계들, 지시의 관계들, 목적의 관계들, 의미 부여의 관계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구조들이 결국에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체적인 존재들, 개별 존재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 관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들은 수학의 함수, 펑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관계를 하이데거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도구들, 손 안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발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밝혀져 있음에서 발견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계는 여러 밝혀져 있고, 도구들은 발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배려하게 되는데, 이것들에서 이제 파생된 형태가 눈앞에 있는 것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추상적인 존재가 되고 이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상당히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했습니다. 세계의 세계성, 존재와 시간 제1부
제1장, 제1부 제1편, 제3장, 세계의 세계성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여러 절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원래는 한 번에 끝까지 다 하면 좋은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일단락하고 세계의 세계성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논의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